뚝 떨어지신 분이 윤석열인데요. 윤석열이 최근에 종기가 엉덩이에 났었나 봐. 종기가 엉덩이에 나려면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자리에 오래 앉아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종기는 보통 면역력이 떨어져서 많이 나잖아요. 코업을 먹어야 돼요. 코업 드시고요.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야, 근데 진짜 종편은 저질이들이다. 그러니까요. 아우.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상파 뉴스의 주요 메인 테마가 뭔지, 종편 뉴스의 메인 테마가 뭔지 보면 딱 그 결이 나와요. 그리고 SBS는 딱 중간에 끼어 있죠. 뭐 박상욱 취재 갔다가 처음 맞고 왔다는데, SBS는 진짜로 정권에 득이 되는 뉴스는 말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많아지면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 내에 굉장히 자기 편의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확실히 이 MBC가 보도를 제일 잘하는 게 맞고요. KBS는 되게 표피적이에요. 보도 자체가 핵심을 찌른다기보다는 재난 상황, 코로나 등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인 보도를 하고, 그 KBS는 깊이 있는 보도를 못 해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상황인데, 종편 얘네들은 윤석열 종기가 온통 자기들 프로그램의 화제거리가 되는 이런 그지 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어요. 이 기레기 새끼들아 진짜. 웃음도 안 나와요. 윤석열 총장이 이 엉덩이 종기 제거하는 수술을 2달 전에 받아서 앉아 있는 게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고 사이다를 대신 마신다. 이게 방송이 할 일이에요. 유튜버들도 이런 방송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종편의 출범 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스가 아니고 종합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시간 때우기 좋은 게 뉴스 말고 이렇게 그 좀 입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런 구설수 저런 구설수 아니면 연예인 뒷얘기하는 게 제일 그 그치. 제작 비용이 싸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종편 중에서 이번에 아까 이동재 기자가 해임됐다라고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채널A는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겠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데스크나 국장선까지 다 결부돼 있는데, 이동재를 만약에 더 안고 간다면 방송국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인지했고, 그런 시그널이 검찰이나 관과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걸 언론사가 정보를 제일 빨리 입수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채널A 운영진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비하인드에서 무마를 하죠. 서로 간에 딜을 통해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네가 독박 써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이동재 기자가 이제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투쟁하죠. 그 투쟁의 대상은 2가지거든요. 자기가 속했던 직장에 대해서 투쟁하고 배신자로, 그 다음에 한동훈으로 아마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 나한테 이런 약속하고 딜을 안 봐주냐, 당신 혼자 살려고 하냐,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채널A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아마 검찰하고도 딜을 해보고 선이 다 있는 정치권하고도 딜을 했는데, 방송국이 깨달은 겁니다. 아, 얘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그럼 우리 몸이라도 방송국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돼. 그냥 자르는 종기다. 건 아니고. 이동재가 종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르는 건 아니고 뭔가 뒷탈을 없앤 상태로,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때쯤 돼서 한동훈이 뭐 핸드폰 뭐 압수하고 이동재 자르는 등의 의미는 사실상 없다고 봐요. 어떤 무마의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턱이 뭡니까? 그러니까 채널A 입장에서 이동재가 단독으로 내가 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윤석열 입장에서 단독으로 내가 했다. 근데 그걸 뒤집어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채널A가 이동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바로 채널A는 이동재를 해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발을 하는 게 그렇죠. 일단 맞고요.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동재를 고발하는 게 맞는데, 그 얘기들이 초반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서로 어떤 식의 무마를 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없다고 보는 거고, 그 이야기는 뭐 지금 이야기 핵심은 아니고, 어쨌건 지금 TV조선은 내가 보기에 사회의 흉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깔까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쩌다 보면 편파적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형식적인 기계적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끔씩의 깊이 없는 뉴스도 나오긴 합니다만, 윤석열 종기 이야기 하면 사람은요, 모든 멘트를 하면 종기를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상상을 하게 된다고. 더러워.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국민이 이 윤석열이 종기가 있고 종기 때문에 술 안 먹는지를 왜 알아야 됩니까? 종편이 종기 아닙니까? 아, 그러네. 종합편성기구. 사회 종기. 종합편성기구라서 종기. 그래서 차라리 북한 방송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하고 어느 정도인지.
서로. 아무튼 정말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것들 내가 지금도 어저께 새벽에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 강아지들처럼 풀냄새 맡는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안 분위기 안 좋습니까? 아니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쩔 때는 어떤 아무 연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무슨 어떤 생각에 필이 꽂힐 때가 있잖아요. 어젯밤이 그런 경우였어요. 야, 기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정말 어떤 이야기에서 출발한 거냐면 무슨 사건이 났었죠. 근데 기자들이 터뜨리는 프레시 소리. 일단 프레시 소리가 하면 누군가 기자회견할 때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영상 매체는 그 프레시 소리를 뚫고 자막으로 써주면 다 불가능해. 우리가 팟캐스트 처음에 만들 때 그 무슨 추미애 장관이 오늘 무슨 행사에 나와가지고 그 뭐 윤석열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데 만약에 프레시 소리가 몇백 개가 터지면 그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근데 팟캐스트 라디오만 방송할 때는 그걸 소스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출발한 거야. 기레기에 대한 욕이랄까 이 나빠진 감정이. 근데 나는 이제 전공이 그쪽이고요. 기자 윤리라든지 기본적인 모든 기본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법학과 나와가지고 방송사나 신문사를 들어가면 법이나 이런 건 잘할지 몰라도 커뮤니케이션 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모든 얽혀져 있는 기본에 대한 것은 배우지 않은 상태로 업무부터 시작하는 건데 방송사 PD를 들어가거나 기자를 들어가거나 언론사의 기자로 들어가도 사수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수가 이 사람한테 대개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스킬로 방송이나 보도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실에 이만한 블라인드 틈으로 그 삼성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웃고 있는 윤미향이 웃고 있다.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자랍시고 지금 사실 국민의 알 거리를 방해하고 있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왜 한동훈을 감싸는가에 대한 보도는 못하는 놈들이 윤석열의 종기를 보도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로 이동재 기자가 퇴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소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퇴직 소득 관련돼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정상적인 퇴직금을 주는지 퇴직 1호금을 얼마나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 채널A에서 이분이 실업급여를 받게 퇴직을 시키는지 아닌지도 한번 정도는. 진짜 해임인지 자진 사퇴인지. 네, 그렇죠. 말은 해임이라고 해놓고 그냥 자진 사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기보다 뭐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처럼 처리를 해주면은 이거는 맞아. 공무원들도 진짜 중요하죠 그게. 네. 파면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떤 거래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편이 역시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거 지금 역시 꼬리자르기인데 거의 뭐 한평생 두둑히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 이동재는 해임됐을까요? 아닐까요?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수를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훈한테서 김종인이 대선 출마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오세훈이 뭐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출마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일단 오세훈의 마인드도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 대선 후보 이야기할 때 예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호감 많은 정치인이 없다. 사실은 백종원과 닮은 나를 대선 후보로 생각해달라는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세훈이 지금 화답을 한 셈이에요. 오세훈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대선 못 나갈 게 뭐 있냐 80대라도 건강만 하면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잠깐만 쉬었다 가면서 이야기 좀 하세요. 이게 오세훈의 진심일까요? 설마 진심일까요? 그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오세훈 대표를 깎는 디스를 했는데 이에 대한 화답을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지금 돌려간다고 이해하면 근데 되는 거죠? 저는 오세훈은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그 견제구를 알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당내에서 어차피 자기는 주류에 편입되지 않았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떨어졌고 당내 세력도 없고 하지만 잠룡 후보로 불리워지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당내에서 당내 야당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내 야당 하려면 비대위원장을 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얘기해봐야 자기한테 자리 안 주거든요. 그러면서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김종인의 저렇게 단독 플레이가 많은 것은 김종인 사적인 욕심이 있다라고 일단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나서 거기에 저항하는 기수로서 본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백종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에서 이렇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업가로 성공했다 해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맡으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우리한테 심어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의 열망을 받던 사람이 안철수예요. 저는 기업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기업의 이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사기업을 운영하는 그 이익을 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기업가가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부에 오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치적인 자리를 통해서 연습을 해라. 최소한 10년간은. 그쵸. 그러니까 장관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정부 내에서 뭐 그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 저는 백종원을 하지만 내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의 정책 성향이 뭔지를 모르지만 이 얘기는 결론 내겠습니다. 김종인은 당내 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스를 하기 위해서 백종원을 내세웠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라고 하는 정치만의 전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득권으로 정치가 아니라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상에 대한 이해, 그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정치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이 저는 이제 마크롱 예를 좀 많이 들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언론에 의해서 막 띄워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득템 하듯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정치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구호로만, 대표적으로는 내가 보기에 공부 안 하고 구호로만 기껏 할 거 없어서 선거운동을 달리기로 하는 사람은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처럼 당을 혁신해 보는 과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뭐 그런 과정들이 다 겪어보면서 다 거칠 필요는 없어요. 누구처럼 막 꼭 장관을 거쳐야 되고 국무총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랄까 국가 전체적인 망을 내가 들여다볼 정도의 저는 시선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면 민주당이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전당대회를 체육관에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못해.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온라인 전당대회를 위한 법이 없어. 전당대회를 하려면 일단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발빠르게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전당대회가 가능하게끔 법을 바꾸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겸해가지고 지금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이게 조정하는 것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뭐냐면 그 이낙연 지금 전 총리가 만약에 이번에 8월 25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네. 내년 3월에 어차피 사퇴해야 되거든요. 대권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대표 임기를 하고 나서 물러날 때 지금 당원 당규로는 동시에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8월 25일 날 선출된 최고위원들. 그래서 이 두 그 직책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대표가 만약에 사퇴하더라도 차기 대표를 추가로 선출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하자. 이게 지금 당헌당규 개정안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까지 다시 그 내년 3월에 선거를 다시 하는 건 너무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의 그 안정성, 당에서의 지위의 안정성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위인설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생각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상 어쨌든 뭐 없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당원 당규를 조정하는 그 명분에 입서가지고 논란이 될 만한 어떤 규정들이나 그런 거를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전당대회 상황을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도 이제 최고위원 임기 같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 어떤 온라인 전당대회라는 규정을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납득을 시켜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원님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좀 아닌데 발빠르게 소신을 이야기하시오. 소신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좀 한 발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른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왜냐면 코로나가 확산되면 이게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반대할 명분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구만 거치면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위원하고 당대표의 임기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송정은님 정도 되면요 반대를 하셔야 돼요. 위인설관이라고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아까 황 작가님에 대한 의견을 반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재미돼야 재밌다. 돼요. 그렇지. 소신 아래올 아이고 말씀이 아무거나 없습니다. 반대하나요? 아니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도 많았는데 오늘은 아까 한 번 정도인가 뭐 동의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병을 던지세요, 저. 어차피 이번 생에 뭐 이렇게 망했는데 그냥 물병 이 생만 명분 없이 괜히 반대야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 명분 없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죠. 그쵸. 아니 이거 좀 엉뚱한 얘기인데 우리 해봐. 방송이 재밌으려면 어. 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목소리가 나오기보다는 그치. 좀 다른 얘기 나오면 제가 또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안티 많이 생기고 그러면 재밌어지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요, 이제 논란을 떠나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음모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이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만들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경험 쌓아주기인데 이낙연만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남한을 위한 당규 개정은 잘못된 거다라고 본인이 고사를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 먼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불공정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내가 꼭 당대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이낙연 총리 정도 지금 정도 대선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논란이 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를 경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는 누구라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줘. 이건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전 당대표 처음에 안 나왔으면 했던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올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당내 장악력도 필요하지만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어차피 후보자들 간에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흠이 좀 있거든요. 그 흠을 한번 거르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부터 진행될 때 3월부터 5월 사이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흠이 나온다.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어디로 방향으로 흘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흠이 있으면 그 흠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예를 들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등등 하면서 예비전, 그러니까 내년 당내 그 대선 후보 경선의 예비전으로서 한번 워밍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개정이 돼가지고 한 1년짜리 임기, 정확히만 1년도 아니에요. 한 9개월 정도 되려나? 그 정도 임기를 채우고 나면 다시 전당대회 당대표만 뽑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대선까지 이해찬 현 대표가 비대위원장 가는 방식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랄까 프로세스가 있는 거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소위 속마음으로 말릴 이유가 사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긴 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해찬 대표만큼 관리 잘하는 어떤 정치인을 본 적이 없고요.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민주정부의 정통, 적통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비중의 적자로서의 가치는 이해찬 대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좀 뭔가 좀 불공정하게 보여도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대표가 대선 관리를 하는 당대표로 뽑힌다면 이해찬 대표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만약에 근데 리스크가 큰 당대표가 뽑혀가지고 2년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답답해서 사실 이해찬만한 사람 찾긴 사실 힘들다. 당대표로서는 이낙연도 내가 봤을 때 이해찬만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찬은 기본적으로 이쪽 분야에 이 정확한 흐름을 알고 있는 일종의 천재예요. 이낙연 총리는 총리로서의 관리를 얼마나 잘했을지 모르지만 당대표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를 하게 돼도 상당히 허점이 드러날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리스크가 가끔씩 비개혁적인 마인드를 밖으로 여과 없이 드러낼 때가 있거든요. 관리자로서인지 개혁의 주체가
될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지만 내가 봤을 때 이해찬 대표의 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소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좀 늦게 깨달은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가 2008년, 그러니까 2007년에 대선 후보로 그 당내에서 나왔을 때 제가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을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 생각할 때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해찬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분의 인상이 국민들에게 전혀 호감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나 걱정해. 아이고, 네. 좋게 보면 다 좋아 보여. 아니 그 당시에는. 오케이.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호감으로 바뀐 대표적인 정치인 두 명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장관.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안티 세력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이나 사람들이 열광하지 정치할 때는 안티 많았어요. 그쵸. 저는 이해가 이해찬 없다고. 자,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저는 이해찬 대표가 과거 교육부 장관 할 때 있었던 그 이미지가 지금 거의 그만 좀 사라진 것만 섞어봐요. 해도 지금 빨리 나가야 돼. 그만하자고 하면 그만하자고 좀 제발.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 핵심이야 지금. 여기까지.